봉슈틀르몬드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중급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강의를 이끌어가게 될 강사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어 중급 문법 1탄, 2탄, 3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강의 소개가 나왔는데요. 학습 목표는 문법 다지기로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사하자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특히 영어, 외국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이나 읽기, 쓰기에 집중을 했었죠. 그래서 시험을 치면 꼭 100점을 맞는데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 만나면 입이 안 떨어진다,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 방식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에서까지 회화 위주로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TV 같은 데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느 정도는 외국어를 같이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화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길을 물어보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처럼 간단한 회화 이외에 더 깊은 내용의 대화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긴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고, 또 내가 그런 글을 쓸 수도 있어야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화 위주의 공부만으로는 부족한데요. 앞서서 우리가 문법이나 독해에만 치중했을 때 회화가 안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회화만 하면 이런 능력들이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해도 공부를 해야 하고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강의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문법은 말의 규칙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 해당 언어의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법 다지기를 통해서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이 우리 강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요. 초급 문법보다 조금 심화된 내용. 우리는 중급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프랑스어의 구조를 알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지난주에 1, 2, 3을 언드투아를 배웠다거나 슈마벨, 블라블라, 자기소개를 지난주에 배웠다, 이러신 분들은 이 강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분명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30분짜리예요. 보통 30분이 조금 넘는 강의도 있고 조금 못 되는 강의도 있는데 보통 30분 평균적으로 한 강의 3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지겨워 하실 일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법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바로바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우리 복습하면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 소개를 했는데요. 다음으로 강의 대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의 대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프랑스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중급 이상의 프랑스어 구사를 목표로 하시는 분, 그리고 그러면 중급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아직도 애매한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프렌치 마스터의 왕초 회화를 들으셨던 분, 그리고 기초 프랑스어 문법을 이미 수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예를 들면요. 델프 시험 프랑스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델프 시험 보통 6단계가 있는데요. 아엉, 아두, 베엉, 베두 이렇게 있고, 달프죠. 고급 불어. 세엉, 세두가 있습니다. 아엉, 아두는 보통 초급 불어 단계라고 하고, 자꾸 넘어가네요. 베엉, 베두 단계를 중급 불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베엉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법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시험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회화 수업과 이 문법 수업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화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회화를 배우잖아요. 이런 문장, 저런 문장 배우는데 그 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 문법들을 나중에 소개하는 데 반해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관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 문법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러이러한 표현을 이러이러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회화 수업과 정반대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회화 수업을 들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는 데 별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개설되었고요. 강의 구성 보면 가장 먼저 제목이 나오겠죠. 오늘의 주제인데요. 명사, 관사, 대명사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주제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제 바로 밑에 한두 문장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중급 문법은 3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탄이 15강, 2탄이 15강, 3탄이 10강에서 총 40강입니다. 목차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관사가 나오는데요. 정관사, 부정관사, 관사의 축약. 정관사, 부정관사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프랑스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관사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명사예요. 프랑스어의 큰 특징이죠.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구분이 있고 그리고 단수와 복수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여성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복수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규칙이 있겠죠. 이런 규칙을 보고 또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강, 4강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중요하고 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둘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용사의 성수 일치라고 합니다.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죠.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명사가 남성, 여성, 복수형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그에 맞춰서 성, 남성, 여성, 그리고 수, 단수, 복수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의 위치, 문장 내에서 형용사가 어디에 자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요, 소유사예요. 소유 형용사, 나의, 너의, 당신의 이런 소유 형용사가 있고 나의 것, 너의 것 이런 소유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둘을 나눠서 알아보고요. 6강은 지시사입니다. 지시사는 대화 중에 우리가 이미 대화 상대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 무엇 무엇, 저 무엇 무엇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지시 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 이런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강은 수 형용사예요. 수 형용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랑스어는 숫자가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복잡하고 특히 우리나라 수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급 이상의 불어를 구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려운 숫자를 정복해야 하는데요. 수 형용사에서는 기수, 서수 둘을 알아보고요. 숫자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시간이에요. 날짜를 말하기, 시간, 계절을 말하기, 또 어떠한 기간을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9강에서는 시간에 이어서 장소가 나오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어느 도시에서 왔어요? 나는 어떤 대륙 출신입니다. 이런 장소들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고 10강은 부정사예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이죠. 어느, 한 이런 뜻의 부정 형용사와 또 부정 대명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은 에트르 동사와 아부아 동사예요.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동사가 에트르와 아부아 동사죠. 누구나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확실하게 빠짐없이 모든 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11강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12강에서는 에로 끝나는 동사, 일군 동사죠. 규칙 변화 동사입니다. 그리고 13강에서는 으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2군 동사, 2군 규칙 동사죠. 3군 불규칙 동사. 이렇게 해서 12강, 13강을 통틀어서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 14강은 대명동사입니다. 하나가 빠졌었네요. 대명동사인데요. 그 의미에 따라서 제기적 대명동사, 주어의 행위가 다시 주어로 돌아오는 제기적 대명동사, 그리고 주어끼리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어와 목적어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상호적 대명동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탄의 마지막이에요. 15강에서는 목적 보어 대명사인데요. 직접 목적 보어죠. 을을, 무엇을, 뭐뭐를. 그리고 간접 목적 보어,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의 간접 목적 보어를 알아볼 텐데요. 이 목적 보어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같이 쓸 때가 있어요. 누구를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같이 쓸 때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순서로 문장 내에 위치시켜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강까지 1탄이 끝나게 되고요. 16강부터 2탄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부사입니다. 16강은 부사부터 시작해요. 수량, 품질을 나타내는 부사죠. 좋은, 나쁜, 많은, 이런 부사들이 있고, 프랑스어 부사 중에 m, 으, n, 때로 멍이죠. 멍으로 끝나는 부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부사를 만드는지, 이렇게 부사를 만드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강은 수량 표현이에요. 부분관사라고도 하는데요. 부분관사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정해진 수량, 쌀을 1kg, 생선을 500g,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진 수량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니면 대충 좀 많이, 적당히, 적게,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좀 글로벌하게 대략적인 수량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또 추상명사라고 하죠. 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용기, 미움,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그리고 18강은 대명사 엉이에요. 대명사 엉이 언제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위치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19강은 비교급과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은 덜 뭐뭐한, 더 뭐뭐한,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뭐한, 이런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고, 20강은 대명사 이입니다. 대명사 이 역시 대명사 언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이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21강은 장소와 시간 표현이 또 나왔어요. 1탄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었고요. 2탄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 어떤 기간을 말하고 어떤 대륙, 국가, 원산지를 어떻게 말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은 명령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청유형, 권유형이라고도 하죠. 뭐뭐 합시다, 공손하게 뭐뭐 하세요, 해주세요, 이런 다양한 명령법을 알아볼 텐데요. 명령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강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을 연결할 때 명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명사 반복을 피하면서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단순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끼, 끄, 우, 이런 단순 관계대명사가 있고 복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언제 쓰는지 공부하게 되겠죠. 24강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는지 알아보고, 25강 부정문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부정의 대답을 하는 방법도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농이 있죠. 그리고 빠, 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은 제롱디프와 분사예요. 분사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이 둘이 만드는 방법 알아보고, 제롱디프 들어보셨나요? 제롱디프가 과연 뭔지, 그리고 왜 같은 과에서 분사와 제롱디프를 같이 배울까요?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각각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강, 28강은 복합과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복합 과거 시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강으로 나눴고요. 처음에는 복합 과거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복합 과거라고 하면 복합이라는 뜻은 여러 개가 섞여 있다는 뜻이죠. 하나가 아니라 동사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이 시제를 만드는데요. 그때 하나의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 아부아와 에트가 있는데요. 이 동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복합과거 두 번째 시간에는 복합과거 시제의 성수일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와 형용사를 성수일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제에서도 성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29강은 시간 표현이에요. 시간 표현 세 번째가 나왔는데요. 이제 시제를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하나씩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제 여러 개, 현재 시제 여러 개, 미래 시제 여러 개 이렇게 다양한 시제들이 있는데 그 시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적합한 시제를 골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시간 표현이죠. 어떤 시점, 시간의 순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난 사건, 뒤에 일어난 사건 이런 표현들을 배우면서 더 정확하게 시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 마지막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떨 때 쓰는지 알아보면서 이 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3강이 남았네요. 마지막 3강. 31강부터는 3강인데요. 가장 먼저 역시 시제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과거가 나오는데요. 과거 시제 두 번째죠. 반과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2탄에서 배웠던 복합 과거와의 차이, 이 둘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32강은 역시 과거 시제예요. 대과거라고 하는데요. 대과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여기서도 복합 과거와의 차이, 그리고 반과거의 그와의 차이까지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강은 이때부터는 이제 미래 시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근접 미래 시제가 나오는데요. 근접 미래 시제가 뭔지 그리고 근접 미래 시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울 게 있는데요. 이동의 뜻을 가지는 동사가 나옵니다. 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강은 다른 미래 시제죠. 단순 미래, 그리고 전미래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가 또 나와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그리고 35강은 조건법입니다. 시제가 있고 법이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지만 법은 모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사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manger, 먹다라는 동사를 주어, 인칭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죠.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사를 변화시키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조건법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명령법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조건법이 나왔어요. 조건법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공손한 표현을 조건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또 조건법을 이용해서 상상이나 불확실한 내용, 후회의 내용 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강은 가정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건법을 배웠는데요. 조건법과 가정법. 언뜻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름이 다르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가정을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강은 간접화법이에요. 간접화법이 뭔가요? 간접화법이라고 하면 인용하는 거죠.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하는데요. 철수는 말했다. 다음표 2개. 영희는 예쁘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화법이죠. 철수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철수는 영희가
예쁘다고 말했다. 이런 게 간접화법이에요. 간접화법의 현재형, 과거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강과 39강은 접속법이에요. 프랑스어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끝판왕이라고 하죠.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접속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언제 쓰는지, 그리고 접속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접속법에 그러면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겠죠. 접속법의 과거와 현재형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속법을 쓰는 동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40강은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중급 문법이 초급 문법과 다르다고 했죠. 좀 더 긴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거나 쓰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문이 아닌 장문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 목적, 반대, 양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문장과 문장을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이런 연결어들을 공부하면서 중급문법 3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0강의 목차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40강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저와 함께 하나씩 하시다 보면 어느새 문법 실력이 쑥쑥 향상되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저는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또!